잠깐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몸이 고성능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말입니다. 이 차는 연료 탱크가 두 개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탱크는 작고 앞쪽에 있으며 접근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당 탱크, 즉 포도당 저장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당신에게는 두 번째 탱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탱크는 엄청나게 큽니다. 차량 뒤쪽에 자리 잡고 있고 최고급 고옥탄 연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체지방입니다. 수만 칼로리의 에너지가 며칠, 어쩌면 몇 주 동안 당신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좌절스러운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차를 매일 운전하면서도 그 프리미엄 연료 탱크로 가는 연료 라인이 잘려 있습니다. 완전히 끊겨 있는 상태죠. 당신은 허리 엉덩이, 배에 때로는 5만 칼로리에 달하는 에너지를 트레일러처럼 달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쪽에 있는 작은 당 탱크에서만 조금씩 연료를 빨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료가 조금만 줄어들면 곧바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손이 떨리고 짜증이 나고 당장 뭔가를 먹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익숙하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두 살고 있는 현대의 역설입니다. 소규모 마라톤을 뛸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몸에 저장하고 있으면서도 점심 한 끼를 걸으면 완전히 지치고 분노에 가까운 허기를 느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 이야기 속의 악당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자면 그 악당은 당신이 아닙니다. 의지력도 아니고 절제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호르몬입니다. 이름은 인슐린입니다. 아마 인슐린을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저장 호르몬입니다. 문지기입니다. 인슐린이 혈액 속에서 높게 유지되는 한즉 당신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지방 세포의 문은 용접된 것처럼 꽉 닫혀버립니다. 잠기고 볼트로 고정된 상태가 됩니다. 그 연료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간식을 먹을 때마다 조금씩 계속 집어먹을 때마다 프라푸치노를 한 모금 마시거나 그래놀라 바를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당신은 인슐린을 치솟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오를 때마다 몸에 이렇게 말하는 셈이 됩니다. 연료가 들어온다. 태우지 말고 저장해. 그 결과 몸은 충실하게 그 에너지를 지방세포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하루하루 해마다 계속해서 당을 태우는 모드로만 살아갑니다. 당신은 생물학적으로 당 연소 모드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대사적 유연성 상실, 즉 메타볼릭 인플렉서빌리티라고 부릅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조용한 문제입니다. 당신의 몸은 연료원을 전환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평생 내연기관만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 모터는 그대로 방치된 채 말이죠. 그러면서도 2시간마다 주유소에 들르며 왜 항상 연료가 부족한지 의아해 합니다. 하지만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에는 그 연료 라인을 다시 열 수 있는 생물학적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달간의 강한 절제도 필요 없고 처방약도 필요 없습니다. 몇 시간 안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몇 시간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의 몸은 저항할 것입니다.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당신에게 말할 겁니다. 굶주리고 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 그리고 이 천 몇 시간 동안 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마법이 시작되기도 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위치를 켜고 그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거대한 연료 저장고에 마침내 접근하려면 몸이 매 순간 저항하는 처음 12시간의 혼란스럽고 불편한 현실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첫 시간들이 어떤 느낌인지 솔직해져야 합니다. 이를 달콤하게 포장하면 실제로 겪을 때 당신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당신은 먹는 것을 멈춥니다. 네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고 6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시작됩니다. 먼저 짜증이 스며듭니다. 사소한 것들이 신경을 거슬리게 만듭니다.
누군가 씹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동료의 웃음소리는 칠판을 긁는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속이 비어 안으로 꺼져 들어가는 듯한 갉아먹는 느낌입니다. 머리는 뿌옇게 흐려집니다. 같은 문장을 3번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약간 떨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에 당신의 뇌가 소리칩니다. 뭔가 먹어라. 뭐든 먹어라. 지금 굶어 죽고 있다. 위험하다. 기분이 정말 끔찍합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아 상태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금단 증상입니다. 게임의 규칙을 바꿨기 때문에 몸이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간과 근육은 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합니다. 글리코겐을 부엌에 있는 냉장고 음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편리하고 바로 손에 닿고 쉽게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냉장고의 공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많아야 1600에서 2000 칼로리 정도의 글리코겐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멈추면 몸은 미친 듯이 냉장고를 비우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구상에서 마지막 식사인 것처럼 글리코겐을 닥치는 대로 태워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위장은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렐린은 매우 흥미로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먹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커지는 경보음 배터리가 다 된 영이 감지기처럼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렐린은 파도처럼 올라옵니다. 실제로 연료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습관 때문에 평소 식사 시간에 맞춰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당신의 생체 리듬, 즉 내부 시계가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정회 점심을 먹는다면 몸은 마치 시계처럼 11시 45분에 그렐린을 분비하기 시작하며 예상된 식사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깨달음의 순간이 옵니다. 그냥 버티기만 하면 그 파도를 60에서 90분 정도만 타고 넘기면 그 허기는 사라집니다. 실제로 없어집니다. 배고픔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리듬을 가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 파도가 오자마자 무언가를 먹어버리고 전체 사이클을 다시 초기화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손이 떨리거나 약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뇌는 이를 위험 신호로 해석합니다. 굶주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연료 위기 공황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그 냉장고 앞에 서서 거의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비었어. 당장 장을 보러 가야 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하실에 거대한 슈퍼마켓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급 연료로 가득 찬 미샤란 창고 말이죠. 다만 냉장고가 항상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수년 동안 그 아래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세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생물학적 법칙입니다. 당신의 세포는 당과 지방을 동시에 태울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기질 경쟁 substance competi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복도의 문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당의 문 다른, 하나는 지방의 문입니다. 동시에 열릴 수 있는 문은 하나뿐입니다. 지금 당신은 그 복도 한가운데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의 문이 아직 조금 열려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태울 수 있는 아주 작은 포도당 조각들 남아있는 글리코겐 찌꺼기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아주 조금이라도 열려있는 한 지방의 문은 잠긴 채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전환 구간에 있습니다. 더 이상 당을 효율적으로 태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지방 연소로 전환된 것도 아닙니다. 두 연료원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그렇게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의 문이 마침내 딸깍 하고 완전히 닫히는 순간 보통 12시간에서 16시간 사이에 일어나는 이 시점에서 공황은 멈춥니다. 무거운 장비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은 스스로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가장 좋은 의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금단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냉장고를 완전히 비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몸은 지하실로 내려가 창고의 문을 엽니다. 여기가 바로 황금 구간입니다. 연료가 바닥난 상태에서 달리던 것이 제트 연료로 달리는 상태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호르몬 민감성 리파아제 호르몬 센시티브 리파아제라는 효소입니다. 줄여서 HSLI라고 부르겠습니다. 인슐린이 지방세포의 문 앞에서 문을 굳게 잠그고 서 있는 경비병이라면 HSL은 만능 열쇠입니다. 인슐린 수치가 충분히 낮아지는 순간 HSL은 깨어납니다. 활성화됩니다. 지방세포 안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합니다. 그 세포 안에는 중성지방, 즉 저장된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HSL은 이 중성지방을 더 작은 단위인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합니다. 그리고 분해된 순간 그것들은 혈류로 방출됩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연료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단식을 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 이야기를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16시간, 어쩌면 1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지쳐 있어야겠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더 깨어있고 더 날카롭습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커피에서 오는 불안하고 떨리는 에너지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집중된 각성 상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진화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원시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하루 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웅크리고 잠이나 잘까요? 아닙니다. 만약 배고픔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면 인류는 이미 멸종했을 겁니다. 배고픈 원시인은 날카로워야 했습니다. 집중력이 필요했고 사냥하고 추적하고 먹잇감을 속일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배고픔은 우리를 깨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잠들게 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무엇을 할까요?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합니다. 이것은 아드레날린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이 호르몬이 온몸에 급격히 퍼집니다. 그리고 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을 보존해라. 사냥에 필요하다. 지방을 태워라. 각성을 높여라. 날카로움을 유지해라. 이것은 자연적인 각성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논리에 반해 단식 중일 때가 고탄수화물 식사를 한 후보다 더 에너지가 넘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진짜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초기의 허기 파도를 넘어서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는 딸깍 하는 순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안개가 걷히듯 머리가 켜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아니면 내내 피곤하고 비참하기만 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대답은 현재 당신의 인슐린 민감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많은 부분 말해줍니다. 그 명료함을 느꼈다면 당신의 대사는 이미 적응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생각보다 더 깊은 대사적 경직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건 단지 더 많은 회복이 필요하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당신의 간은 쉴 틈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HSL이 지방세포에서 방출한 지방산을 받아서 케톤이라는 물질로 전환합니다. 케톤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연료입니다. 포도당이 디젤이라면 더럽게 타고 연기가 많고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이라는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연료입니다. 케톤은 태양광입니다. 전기입니다. 깨끗하게 타고 염증이 적으며 당신의 뇌는 이것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뇌의 안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생각이 또렷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더 이상 당연소에서 나오는 대사 부산물에 질식하지 않습니다. 최고급 연료로 작동하고 있고 그 차이를 분명히 느낍니다. 이제 당신은 지방을 태우고 있습니다. 뇌는 깨끗한 에너지로 활기를 띠고 있고 몸은 그동안 짊어지고 다니기만 했던 거대한 연료 저장고에
마침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그러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거대한 이점이 백그라운드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말 그대로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지방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방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허벅지 8배, 바로 아래에 있는 말랑한 피하 지방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지방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름은 내장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간 췌장 장기들을 단단하게 감싸고 있는 밀도 높은 지방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사적으로 매우 활발합니다. 다시 말해,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혈류로 내뿜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장지방은 제2형 당뇨병, 심장병, 지방간, 심지어 특정 암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주요 만성 질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당신을 망가뜨리는 진짜 범인입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단식을 하면 몸은 무작위로 지방을 태우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작동합니다. 내장지방은 대사적으로 더 활발하기 때문에 동원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몸은 이 지방을 우선적으로 태웁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장기를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과 췌장에서 그 독성 완충제를 떼어내고 원래 기능해야 할 공간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포 수준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 때문에 2016년에 노벨상을 받은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오토파지 아우토파기입니다. 오토파지는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개념은 매우 단순합니다. 당신의 세포를 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집 안에는 잡동사니가 쌓입니다. 망가진 단백질 손상된 세포 소기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세포 기계의 조각들 말입니다. 평소 계속 먹고 있을 때 세포는 성장 모드에 있습니다. 만들고 확장하고 증식합니다. 하지만 단식을 하면 세포는 유지 보수 모드로 전환됩니다. 대청소를 시작하는 것이죠. 오토파지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세포는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손상된 부분을 분해하고 쓸 수 있는 것은 회수한 뒤 새로운 재료로 다시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수준의 항노화입니다. 낡고 마모된 부품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과정입니다. 재생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끊임없는 소화로부터 세포에 휴식을 줄 때에만 일어납니다. 이제 당신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압니다. 단식 이야기를 들을 때 거의 모든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을 태우는 건 좋은데 근육은 어떡하지? 3시간마다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내 몸이 내 이두근부터 먹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 공포가 대부분의 사람을 시작도 하기 전에 멈추게 합니다. 자신이 점점 야위고 힘들게 만든 근육을 모두 잃고 마른 비만이 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이제 과학으로 그 두려움을 끝내겠습니다. 단식을 하면 몸은 인간 성장 호르몬, 즉 HGA를 분비합니다. 그것도 소량이 아닙니다. 단식은 HGA를 최대 500%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을 보호하면서 지방을 태우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몸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방을 태워라. 근육은 보호해라. 우리는 그 근육이 필요하다. 진실을 말하자면 진화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사냥하고 싸우고 생존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스스로 갉아먹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저장해 두었던 지방을 태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진짜 기아 상태, 즉 체지방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태울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에만 근육 연소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 중에는 24시간이든 48시간이든 심지어 72시간이든 아직 쓸 수 있는 체지방이 남아있는 한 근육은 안전합니다. 안전한 정도가 아니라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깨야 할 또 하나의 신화가 있습니다. 바로 기아모드 라인비입니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먹지 않으면 몸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대사를 낮춘다.
모든 칼로리를 붙잡으려 한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틀렸습니다. 실제로는 정반대가 일어납니다. 명확히 해봅시다. 하루 종일 소량을 계속 먹는 경우, 예를 들어 하루 1200 칼로리의 초라한 식사를 지속하는 만성적인 칼로리 제한을 하면 뇌의 대사는 느려집니다. 몸은 적응합니다. 섭취량에 맞추어 에너지 소비를 낮춥니다. 하지만 단식은 다릅니다. 단식, 즉 아무것도 먹지 않을 때는 대사가 오히려 증가합니다. 왜일까요? 앞서 이야기한 아드레날린 급증 때문입니다. 몸은 음식을 찾기 위해 가속을 걸고 있습니다. 죽기 위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발짝 물러나서 전체를 봅시다. 우리는 지방 저장고를 열었습니다. 근육을 보호했습니다. 세포 속 쓰레기를 청소했습니다. 장기를 둘러싼 가장 위험한 지방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예전에 입던 청바지에 다시 들어가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울 속 모습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물학적 미래를 다시 쓰는 일입니다. 더 크게 생각하세요. 대사적 유연성을 떠올리세요.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평생 단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유연성입니다. 몸이 연료원을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마음껏 먹고 케이크를 즐기고 와인을 마신 다음 날 고통 없이 단식할 수 있는 상태 말입니다. 간식 서랍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췌장에 휴식을 주게 됩니다. 인슐린 수치를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체중 증가의 근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치유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포는 다시 인슐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래야 했던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사실상 몸의 체중 온도 조절기를 더 낮은 설정으로 재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는 체중을 지켜줄 수는 있습니다. 더 늘지 않게 막아줄 수는 있죠. 하지만 제거, 즉 완전한 휴식은 세포를 치유합니다. 당신은 잔치를 즐기도록 만들어졌지만 단식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당신의 생물학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하이브리드 엔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차를 밀지 말고 직접 운전하세요. 앞에 있는 작은 당 탱크에만 의존하지 말고 평생 짊어지고 다녔던 거대한 연료 저장고를 사용하세요. 오늘 자신의 생물학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배웠다면, 무언가 머릿속에서 딸깍 하고 연결되었다면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단식은 언제의 문제입니다.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단식을 깨는 순간 잘못된 음식으로 설탕과 가공 탄수화물을 한꺼번에 밀어넣으면 몇 분 만에 이 모든 호르몬적 마법을 되돌려 버릴 수 있습니다. 지방 연소를 유지하고 방금 만들어낸 대사적 유연성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단식 해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에 다룰 내용입니다.